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요, 양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어요. 자,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지속된 상태에서의 상승인데다가요, 또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요, 안정되었던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하락 원인과 함께요, 이번 주에 나올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요,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매매 전략 및 단기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지수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205포인트 한 11.5% 하락한 1566으로 마감됐죠. 주중 한때 1500선도 깨지긴 했지만요. 지난 금요일날 1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조금 투자 심리를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에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렇죠? 계속적인 매도세가 이어지죠. 지난주에만 3조 3,900억대 순매도를 보인 반면에요. 개인들이 한 2조 8천억대, 그렇죠? 순매수, 기관들이 한 900억대 매수를 보였고요. 기타 법인들이 한 4천억대 순매수를 보였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요. 전주에 비해서는, 그죠? 좀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도 보면은 한 56포인트, 한 10.7% 하락한 524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지난주, 그쵸? 전주에 비해서 낙폭이 조금 그래도 줄어드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판단인데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그쵸? 3,600억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기간도 2,200억 순매수죠? 오히려 개인들이 6,200억대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기타 법인도 한 280억대, 그냥 코스닥 쪽에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선물 지수도 한 25포인트, 그쵸? 한 10.3% 하락한 215.5로 마감이 됐는데, 자, 여기도 수급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1조 원대죠?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였고, 이 기관들이 한 7,500억 매도, 그리고 선물에서도 개인이 2,400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 기타 법인도 500억. 자, 그럼요. 그동안에 좀 매도 일관도로 보였던 외국인들이 이 현물 쪽과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 전환되고, 그리고 이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단기가 됐던 추세 전환이 됐던 바닥권 인식이 조금씩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시장 조금 불안한 감은 있지만요. 우리 다음 주 한번 대비를 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무료 문자 받기 신청 이쪽에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요.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그냥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요, 조금 시장 위주로, 그러니까 지수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종목 위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성함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죠. 이제 우리가 한번 요 근본에 하락했던 원인들, 그죠? 역사적 폭락 장세, 과거 경험 바탕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라는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지금 하락폭이, 그쵸? 국내 증시도 올 초 고점이 2270포인트였어요. 예, 지난주 목요일 날 1500 깨지는 1460인가요? 50포인트까지 급락하는, 그쵸? 30%가 넘게 한 달 만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 자, 그 원인요. 첫 번째는 과연 이번 폭락이 진행 사항에 비춰볼 때 과연 합리적 수준으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수준일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나죠? 그러니까 하락 원인, 그리고 보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조금 어렵다 그러죠. 왜냐면 이제 리스크가 의미하는 것은요, 손실이 아니고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앞으로 진행될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해 모든 종류의 상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극도의 불확실성에 대해 최대의 위험 회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최악의 국면을 대비해서 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한 것이 아닌가 또는 진행형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결론 보면요. 어떤 심각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결코 안정화 수준을 따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쩌면 시장은 지금 과잉 대응 상태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질문,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질문인데요. 미 연방준비 제도, 그때 페더럴죠, 연준이 3월 초와 중순 잇따라 긴급회의를 통해서 기준 금리를 1.5% 인하를 하면서 제로 금리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또 7천억 달러의 규모의 양적 완화를 재개를 선언을 했다. 기준 금리는 5년 만에 다시 제로 금리로 복귀했고 동시에 정가의 보도 4차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리포트 끝 내용 결론 보면요. 이 역시 과잉이라 할 정도로 충분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렇죠? 지금 카나다도 두 번 나눠서 했고요. 좀 유럽에서도 뒷부분에서 다시 부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양책, 국내도 마찬가지죠. 금리 사상 최저로 0포인트대, 그죠? 0.75로 인하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증시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이런 모습은 이 과잉할 정도로, 그렇죠? 너무 충분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것이 반응이 나올 뿐이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른쪽 부분 봤다. 이건 이제 지난주에, 그렇죠?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저는 이 내용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중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펼쳐질 거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보면요. 억압 수요가 응축되고 있다. 지금 제 시장이 나쁘다,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는 조금 매수를 하려는 사람도 움츠려들 수밖에 없어서 응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꽉꽉 눌러수록 폭발력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압 수요가 응축되고 있다. 경제 활동에 자유가 제한되었던 것을 역설적으로 억압 수요를 누적을 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폭발성이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정책적 초과 부양 상태가 이어진다. 아까 오늘 나온 리포트도 마찬가지죠. 좀 초과 부양을 가져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양적 완화 금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장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먼저 이제 중국 시장이 움직였는데 중국은 부양책 제시가 진작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오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에서 충분한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간이 지나서 시차가 지나면은 반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지나친 저평가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PBR 주가 순자산 가치라 그러죠. 자, 그것이 지금 뭐 0.7배 그렇죠? 내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즉 그 얘기는 30%, 한 30에서 40% 그렇죠? 저평가라는 얘기. 보통 PBR 1배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0.7배 그렇죠? 내가 지금 1억을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기업을 오늘 날짜로 다 청산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없애면은 자산 있고 부채 있고 순자산, 자산에도 부채 뺀 순자산으로 자기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다는 사람은 1억 4천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여서 그만큼 저평가이기 때문에 시장만 투자 심리만 안정이 되면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뭐 주가는 빠져서 상당히 속상한 부분은 있지만요. 우리가 과거 폭락 장세. 제가 먼저도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 1998년 국가부도죠. 이 IMF 사태예요. 아마 그때 뭐 주식 하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때도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자, 1997년 6월 달에 지수가 799. 아마 이 7월 달에가 아마 기아차 사태가 터졌을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터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12월 달에 그렇죠? 막 요때요. 376포인트까지 그죠? 반토막 이상 하락했다가 그리고 98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이죠. 97년 12월 갔다 1월 달에
반등을 한 3분의 2 정도 587까지 강한 반등을 줬죠. 그리고 다시 98년 1월달 587에서 98년 6월 한 6개월 동안에 270까지 다시 한번 빠졌다가 99년 7월 1년 만에 1052 700짜리로 하락을 IMF 터지게 해서 하락해서 다시 1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지금 은행금리 1%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손실을 40%, 50%, 왜? 종합지수가 최근에 30% 넘게 하락했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는 거의 웬만한 종목들 4, 50%씩 빠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그죠? 주식시장을 떠나느냐? 그러면 지금 금리 1% 시대밖에 안 되는 시대에서 그래서 어디서 보충한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난 과거, 그죠? 98년도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은 1년이라는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왜? 700에서 1000포인트, 그죠? 그러면 오히려 수익을 보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1년, 2년, 뭐 더 길게 봐서 2년이 걸린다 해도 지금 내가 40, 50% 손해 난 거를 팔기보다는, 그죠? 끌고 가는 것이 낫다. IMF, 우리 국가 부도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세계 금융위기죠? 2008년도, 그죠? 97년도 11월에 2070포인트에서 2008년 10월 달에 892까지, 그죠? 크게 50% 넘게 하락을 했지만 2009년 9월 달에 1723, 그죠? 1년도 안 돼서, 그죠? 다시 하락폭에 뭐 한 3분의 2, 4분의 3까지 복구를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2200포인트까지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 어차피 윗부분에서 매도를 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냐. 만약에 떠나지 않고 매도를 했다 해도요. 계속 잦은 매매를 더해서 오히려 손실이 커지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주식시장 지금이라도 떠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면은 저는 1년이고 2년이고 오히려 같이 버티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번 주에서 장세 진단이 주요일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그죠? 4.5 하락한 19,173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 271포인트, 3.7% 하락한 6,879. 다시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어제 금요일까지 100포인트 넘게 올라와서 이제 안심을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왜 외국인들이 매도가 5,800억대 매도가 나오고 또 미국 증시 하락 불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 시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통과되는지 저점이 통과되는지 아니면 좀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바닥권 근처에 왔고 또 더 많이 빠진다 해도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은 뭐 늦어도 1년 안에는 다 복귀 이상 올라오니까는 좀 지금은 은행금리 1%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미국에서 세계 각국 공조 경기 부양책인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 등이 1조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절차가 이번 주서부터 시작이 될 전망이라는 얘기죠. 5천억 달러 규모의 직접적 현금 지급이 핵심이다. 또 항공과 호텔, 레저, 소매업 등 업종에 대한 지원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다라는 내용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중앙은행은 이날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의 은행들이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과 가계를 위해 최대 1조 8천억 유로, 그죠? 약 2,400조 원까지 신용대출 또는 손실 흡수를 허용한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세계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자산 매입 등의 부양책을 펼치고 나섰다. 각국 정부도 기업들의 대출, 세금 유예, 모기지 완화 등 수조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대바닥이 나올 때는요, 경기 부양책 한 번, 두 번, 세 번, 뭐 잘 안 된다 했었지만 더 강한 부양책이 나오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과잉이 될 정도로 부양책이 나온다 했어요.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면서 시장에서 약발이 먹으면서 시장이 반전된다. 그렇죠? 계속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4일, 그렇죠? 24일이면은 화요일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펀드 조성도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렇죠? 계속 우리도 지금 금리 내렸죠. 그렇죠? 예, 증시 부양책 나오죠. 여기다 채권 안정 펀드, 또 증권 시장 안정 펀드, 이제 돈으로 메꿔주는 거죠. 그러한 펀드들이 계속 나오는데, 채권 안정 펀드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몰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증권 시장 안정 펀드는 증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유가는 지금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올 초만 해도요, 거의 50달러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 22달러까지, 그죠?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저점, 그죠? 3월 18일 날 20.37은 깨지 않는 모습, 그죠? 조금만 좀 유지만 해준다 그러면은, 그죠?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취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주에 2천억 나온 반대 매매 줄어든 신용등.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지금 크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신용 잔고가 2월 말에 10조 2천억대 수준에서요. 19일, 그렇죠? 19일이면 지난 목요일이에요. 7조 6천억대로, 그죠? 2조 5천억이 감소를 했다. 상당히 의미 있죠? 그러니까 신용이란 뭡니까?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감소했다면 금 매물들이 사라졌다. 즉,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여기서 보면 반대 매매 나간 금액이, 한 6,700억 정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달 누적은 한 2,200억. 그러니까 올해는 6,700억. 그리고 이번 달에는 한 2,200억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이제 내가 신용을 사서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반대 매매가 나을 것 같으니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는 거죠. 그렇죠? 대출을 받던 아니면 내가 적금을 들었던 돈이든 그런 부분을 주식으로 남의 돈을 빌려서 한 주식을 메꾼다. 그래서 그 매물, 주식 신용이라는 것은 3개월, 그렇죠? 보통 3개월로 신용, 그리고 담보는 보통 6개월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 금매물들이 어느 정도 2조 5천억치가 줄어들었다. 시장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개인들의 순매수 폭도, 아까 말한 대로 올해만 들어서 제가 알기도 한 15조인가요? 순매수를 크게 했어요. 개인들이. 양대 시장 다 합쳐서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이 18일 날, 그쵸? 18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지난 수요일만 해도 9,100억 하루에. 근데 19일 날, 목요일 날은 2,400억, 금요일에는 2,000억 순으로 순매수 규모가 감소했다. 이제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그죠? 바꿔서요.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1,500 가면 무지 싸게 느껴서 더 많이 사줘야 되는데, 막상 1,500이 깨지고 나니까는, 그죠? 이제는 1,200, 1,900, 그죠? 이제 위축이 되는 거,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거의 절정의, 그죠? 최악의 국면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그죠?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 저는 어제 조금 시장 뜬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 외국인들이 5,800억 순매도, 그죠? 이 전환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고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 전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신용잔고 크게 감소, 2조 5천억대 감소, 그리고 외국인들이 하루 순매수 폭이 지난주 9일에서 13일은 7,300억에서 지난주 16에서 20일, 그러니까 셋째 주에는 5,800, 계속적으로 개인들의 순매수가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국인 매도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매수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또 하나는 이제 고객 애탁금은 이제 크게 증가, 그렇죠? 5조 9천억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대기 자금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처음 이 방송 듣는 분들, 방송에 좀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렇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2차 전지죠? 자, 2차 전지, 지금 테마주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4대 테마해서, 반도체, 그쵸?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스마트폰 부품주, 그쵸? 최근 사태로, 그쵸? 삼성전자가 갤럭시 S20을 출시했는데,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다 하죠. 갤럭시 S20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부진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 를 보니까요, 잘 보셔서 조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쵸?
우리 유럽에 좀 확산이 되면서 공장이 멈춰서는 등요. 조금 힘든 국면, 좀 공장이 멈춰섰다 해서 이제 공급도 줄어들고요. 또 소비 위축에 따른 수요도 감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든 국면,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요, 상당히 주가가 그죠 반영이 되면서 지금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상당히 국면인데 여기 내용들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 보면요, 유럽 지역 본격 확산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하락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 등인데요. 이 2차 산업 같은 2차 전지는요, 두 가지 경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면서 하나는 국경 폐쇄 등의 이유로 해외 생산 기지에서의 생산 차질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그죠? 이런 걸로 우려가 되면서 2차 전지 주가 했는데, 두 가지 시나리오죠. 자, 하나는 이제 상반기 내에 이슈가 진정되는 경우 하반기 스마트폰, 전기차 등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올해 연간 실적 둔화폭이 제한될 것으로 말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빠르게 이 2차 전지주들의 주가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만에 하나 조금 지금 이 장기 부채가 침체로 이어져서 좀 길어진다면요, 파장이 확산이 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 친환경 정책이 변경, 그죠? 최근에 유럽에서 1, 2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뭐 100%, 150%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 연비 규제 등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친환경 정책이 변경, 그죠?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화되면요. 그래서 이는 2차 전지 업체들의 장기 성장세의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다라는 분석인데, 여기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그죠? 후자보다는, 그죠? 장기화돼서 친환경 정책이 변경,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반기에서, 조금 진정되면서 하반기에 어떤 회복이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회복이 되는 경우, 주가도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오른쪽은 이제, 그 관련 종목이에요.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G화, 필옵티스, LNF.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종목, 그죠? 우리가 작년 연말서부터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죠? 작년 연말서부터 세 개의 종목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포함이 있다가 삼성 SDI, 에코프로 BM 1월 달에 급등해서 제외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 하나는 2차 전지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제가 필옵티스, LNF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LNF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 필옵티스는 좀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종목군도 좀 다 같이 뭐 동반 하락하고 2차 전지주들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요, 한번 좀 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요, 온라인 결제 급등, NHN 한국사이버 결제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이죠. 한번 내용 보면요, 온라인 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전제 결제 서비스 업체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올해 1, 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주가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일봉상인데, 그렇죠? 먼저 바닥을 찍었다. 제가 오늘 단기 관심주로 말씀드릴 종목이 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지수 저점은 지난 목요일 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다 떴고요. 근데 한 3, 4일 전에 미리 바닥을 저점을 찍고 소폭이나마 올라온 종목, 먼저 바닥을 찍고 움직였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단기적이 됐던, 좀 중기가 됐던, 조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그죠? 실적도 1, 4분기, 그죠? 영업이익이 한 88% 증가한 99억. 그죠?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한국사이버 그때. 뭐 주가도 2월 말에, 그죠? 32,000원대에서, 그죠? 25,000원까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패턴 먼저 하락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뒷부분 볼까요? 우리가 이제 하락장 단기 관심 종목에서 했는데, 아까처럼 먼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 일단 우리가 우선순위. 그리고 또 주가가 이번에 시장 영향에 의해서 크게 빠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은 종목, 수급이 양호한 종목,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들 매수가 조금만 가세하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매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목요일 날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조금 강한 대부분 하락폭을 만회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 하락한 것보다 오히려 금요일 날 더 많이 뜬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큰 종목 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이건 어차피 단기 종목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이런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볼까요? 자, 먼저 제일 움직임이 빠른 것들이요. 5G 통신 장비 쪽이 한번 주가를 움직임을 볼까요? 자, KMW. 자, KMW도 지난 3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먼저 움직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뿐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요. 목요일 날 다 저점 형성했는데 얘네들은 한 4, 5일 정도 미리 저점을 찍었다.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서진 시스템도 3월 13일. 그러니까 5G 통신 장비 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가 또 RFHIC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제 네페스와 닮은 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더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5G 통신 장비 업체들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OE솔루션이죠. OE솔루션은 언제입니까? 3월 17일. 그렇죠? 그러니까는 3월 13일 그 전후로 해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수급 쪽으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언제입니까? 저점이? 자, 보십시오. 이것도 3월 13일 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3월 13일 날 이미 바닥을 찍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넷마블 3월 13일이죠.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먼저 바닥을 찍고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들. 우리가 근데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모니 관심조 있는 종목들, 제가 드리는 말씀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는 종목 추격 매수 안 한다 했어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우리가 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요. 수급이 양호한 종목 아니면 이 지난 목요일 날 하락보다 오히려 금요일 날 시장 지수는 그만큼 더 못 떴는데도 종목별로 더 목요일보다 더 많이 상승한 종목군들 갖자라고 했죠. 카카오 그렇죠? 카카오 지난 2, 3일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11.57로 이런 종목들 관심 갖자는 얘기예요. 카카오 그리고 LNF 요거는 아마 지금 이제 수급 쪽으로 그렇죠. 최근에 수급이 지수는 크게 하락하는데 수급이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노바렉스 그렇죠. 노바렉스도 수급적으로 조금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진 세미캠 볼까요? 우리 이제 조금 속수적인 종목인데 동진 세미캠도 그렇죠? 최근 이틀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양호한 그런 움직임. 그리고 수급도 지난 목요일 날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52만 조 순매수, 어제는 37만 조 기관들이 매수, 수급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뭐 SKC, 코롬, PI, 요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뭐 이런 종목뿐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관심 종목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골라놓은 종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시장보다 바닥을 치고 움직이는 종목 관심 가져야 되고요. 또 주가가 크게 시장 영향으로 종합지수 하락하면서 내 종목도 하락하지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했던 기관이 됐던 그동안 주가를 한번 과거에 올라올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세력들의 매도가 나오지 않은 종목, 그죠? 적게 나왔거나, 그죠? 그리고 목요일 날보다 오히려 금요일 날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들, 우리가 이런 세 개의 종목군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조정의 끝마무리가 모습이 나온다. 아니면 우리가 심리면을 보자 했어요. 자, 빠져야 되는 자리에서 안 빠지는 종목군들,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타이밍을 잡아서, 그죠? 우리가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어차피 시장은 뭐 여기서 더 크게 이제 변동성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좀 안정을 취할 것 같다. 그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체험 VIP죠. 이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대부분 분들이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 8, 90%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지금 뭐 4, 50% 빠진 종목을 팔고 어떻게 대응하기보다는 저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끌고 가서 어느 정도 보충 주가 손실을 만회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고, 뭐 그 부분 중에서 한 10%, 20%만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드린 말씀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시장이 안정을 취했을 때 낙폭에 따른 시장에서 반등만 주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것이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인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혼자 하기 힘들다. 그리고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데도 타이밍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는 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뭐 누구든지 다 손해를 봐야 하는데 조금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죠? 이 빠르게 손실 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실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혼자 하기 힘든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3월 넷째 주 주가 장세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